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취업될까요? 진짜 막 이것도 작성하고 저것도 작성하고 이 스킬도 쓰고 이 스킬도 쓰고 그래도 취업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너무 식상한 얘기여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식상한 얘기고 많이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 그 구조화된 채용, 그 다음에 기업의 채용 자체가 정말 부술 수 없는 방패가 되어버렸어요. 예. 여러분들은 약간 청동 칼 정도? 청동기 검 정도인데 기업은 아담한티움으로 만든 어벤져스 방패와 약간 비슷해요. 즉 나를 속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즉 자신을 속이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는 채용 과정으로 변모해버렸어요. 즉 그게 바로 직무적성 검사거든요. 모든 채용의 과학과 채용의 시작은 직무적성 검사예요. 직무적성 검사인데 그래서 자소서는 예전보다 제가 상당히 합격률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합격률이 진짜 낮았거든요. 자소서 합격률이 낮았어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좋은 사람들 걸러내야지만 이후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과학화 채용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자소서 합격률은 여러분 더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직무적성 검사라는 놈이 잘 걸러줄 거니까. 예.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직무적성 검사 면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어차피 뚫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뚫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나를 아는 게 진짜 첫 번째예요.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제발 좀 알아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 가고 싶은데 대부분 대기업이잖아요. 물론 중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은 이런 방패가 아니에요. 아직은 방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채용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견고한 방패예요. 속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속이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곳, 직무를 찾는 것, 즉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에게는 아이디어라는 강점과 그 다음에 추진력, 아까 그리고 뭐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30살 이후에 계속해서 저의 강점을 개발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D라는 강점이, 빨간 노란색 강점이 되게 크겠죠. 가장 큰 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강점들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A 강점, B 강점, C 강점, D 강점, E 강점이 다 모든 강점이 있는데 그 중에 뭘 가장 잘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다 비슷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모든 강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나의 강점대로 살아라, 강점을 정말 개발해라 라고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사왔거든요. 잘못한 거 지적받고요, 잘못한 거 개선해라라고만 얘기를 하지 네가 잘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를 개발해봐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A, B, C, D, E 중에 조금이라도 높은 게 뭐예요? D죠.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10%냐 11%냐 할 때 1%라도 높은 놈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이라도 높은 하나를 찾아서 취업을 준비하고 걔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가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1%라도 높잖아요. 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일단 하나를 택하시고, 그나마 확률 높은 하나를 택하시고 걔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나는 이거 맞아, 난 이거 잘해. 제가요 리더십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마케팅적인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될까요? 고민만 하다 끝나요. 고민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라 믿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예, 추진력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just do it. 그냥 하세요. 그냥. 이게 너무 많이 듣던 말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단어가 사실 just do it이에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스킬을 알려드리고 뭐 이런 문항, 뭐 몇 가지 문항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해봤자 어차피 2배 상승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100% 붙는 방법이 있어요. 100% 붙는 방법. 그건 뭐냐면요, 직무 경험을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말이기 때문에 실망했는데 정말 맞아요. 예. 제가 모든 취준생들 만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 영업인데 100% 합격하는 방법. 지금 바로 남대문에 갑니다. 그리고 남대문에 가서 아무 물건이나 사세요. 그리고 그걸 지하철에 파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소서에 씁니다. 그리고 면접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본 면접관들은 그 지원자를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정도의 영업에 대한 열정과 그 정도 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깡따구와 그 정도 노력을 하는데 노력의 양과 질이 다르잖아. 완전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다고 해서 경험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찾아와서 1년 취업 준비했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자소서 조금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인생에 되지도 않아요. 그것 말고 지금 당장 하나라도 경험을 하시잖아요. 즉 내가 백화점 영업관리 하겠다. 그럼 백화점에 하루 알바 뽑아요. 그 알바라도 하시고 그 내용을 자소서에 담으면 성공률은 이만큼 올라가요. 왜냐? 어차피 현직자들이 대충 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합격, 경험 없는 사람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투자하고 그 정도 베팅이면 할부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 쓰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경험 없다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해보자. 영업 관리가 되면 영업 관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영업이면은 영업을 인터뷰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하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단돈 10만 원이면 5만 원이면 해볼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와 비슷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물류를 지원하고자 했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물류 경험이 없대요. 그럼 물류 경험해. 왜 안 했어? 아, 시간이 없대요. 하루씩 알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10일을 줬어요. 그 친구한테. 너 10일 동안 한 곳에서 하지 말고 10군데를 가라. 어차피 1일 알바니까 다 물류는 1일 알바거든요. 분류? 그리고 자소서 쓰는 거예요. 10군데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누구누구입니다. 물류 지원자 중에서 10군데 일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뽑혀요. 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지금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고민했던 건 이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없지만 그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취업이 됐어요. 그게 저였거든요. 네. 그게 저예요. 저는요, 취업을 준비할 때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이런 강연 진짜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취업 컨설턴트들, 무료 컨설턴트 있는 데는 다 쫓아갔어요. 다 쫓아갔어요. 막,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제 거 자소서 출력해가지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어떤 컨설턴트를 가니까요, 그 컨설턴트는 저한테 만나자마자 치아 교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욕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제가 이빨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은 제 돈 들여서 치아를 성형을 했어요. 성형을 했는데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치아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처음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죽고 싶다는 말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노력하면은 모든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취업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안 뽑아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그래요. 안 뽑아주면 안 돼요. 그쵸? 제가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준생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독서실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일하면서 토익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 토익 학원을 갔어요. 토익 학원에서 돌아오면서 그 종로 3가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집에 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 힘든 경험을 겪었어요. 하지만 한 번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렇게 죽고 싶었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에이씨 취업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안부두를 갔어요. 연안부두를 가서 연안부두에 가면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있어요. 보따리 상인들이 우리나라 밥솥을 거기서 밀매를 해갖고 가거든요. 중국인 한 명한테 밥솥 한 3개 정도 이렇게 사고 가요. 그거를 딜해주는 사람에게 장사를 배우러 갔어요. 제가 장사를 배우러 갔고 그 장사를 배우는 사람이 저에게 자기가 미리 사둔 쿠쿠를 넘기고 자기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한 1개월 정도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게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죠. 그 쿠쿠의 양이 한 2억 정도 됐어요. 제가 그걸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 끝났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예, 저의 취업 준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예. 그렇게 쿠쿠를 팔아보고요.
그리고 다른 경험을 해보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저의 자소서는 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린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다 합격이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불러보니까 되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사 담당까지 됐네요.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경험을 했구나. 결국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는 그 경험 속에서 빠지는 역량이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 역량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요. 자소서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 하지 말고 뭘 해도 하나 부여잡고 경험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안 될지라도 내년에는 정말 좋은 결실이 있을 거예요.